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붕괴를 하고 붕괴 입력을 해 보았네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입력이 가능하다라고 했었는데, 이론적인 부분 잠깐 하나 얘기할게요. 이론이라기보다는 시험 볼 때 주의해야 될 꼼수 아닌 꼼수가 되겠는데, 제가 방금 보통예금 뒤에다가 거래처를 집어넣었었어요.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함정으로 자주 파는 게 이 거래처인데,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계정 과목이 총 5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채권 쪽에서 5개가 존재하고요. 우리가 돈 받아내야 되는 거. 채무 쪽에서 역시 또 5개가 존재하는데요. 채권 쪽에서는 첫 번째, 당연히 외상매출금. 우리 회사가 어느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지 거래처 이름을 반드시 넣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외상매출금을 약속금으로 받으면 받을 어음이 되겠죠? 받을 어음 뒤에다가 거래처를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수금. 본업 이외의 사유로 돈 받을 게 생기면 어느 거래처로부터 얼마만큼을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선급금. 우리 회사가 계약금을 땡겨서 지급을 하면 어떤 사유로 지급을 했는지, 어디에다가 계약금을 지급했는지 알아야 계약을 빨리 이행하라고 독촉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여금. 장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 전부 다 포함해서 어디에다 돈을 빌려준지 알아야 돈을 받아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채무는 이거하고 정반대가 되는 5가지 종류로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외상매입금 되겠습니다. 외상매출금의 반대말 외상매입금. 우리 회사가 상품이나 원재료를 외상으로 사왔었을 때 어디에서 사왔는지 알아야 외상대금을 갚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받을어음의 반대말은 지급어음 되겠습니다. 미수금의 반대말은 미지급금이 되겠고요. 선급금의 반대말은요, 우리가 계약금을 땡겨 받았으니까 수금이 되겠네요. 자, 대여금의 반대말은 우리 회사가 돈 빌려왔으니까 차입금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채권 5개, 채무 5개를 거래처를 넣으시면 되겠고, 기타로 해서 5개가 존재합니다. 기타 계정 과목에 대해서 5개가 거래처를 또 넣어주셔야 되는데, 당좌 예금이요. 우리 회사 당좌 예금 계좌가 한 은행에만 개설되어 있다. 그러면 그다지 신경 쓸 게 없는데, 거래처 넣을 필요가 없는데 2개 이상의 거래처에 예금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각 은행별로 예금 잔액을 알아보기 위해서 거래처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예금이고요. 그 다음에가 가수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지급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결산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시험 문제 용어로는 당좌예금, 보통예금에 대해서만 나와요. 위에 있는 거 채권 5개, 채무 5개 하고 기타 계정 과목 5개 중에서 2개에 대해서만 물어봅니다. 자, 문제는 시험에서 거래처 이름이 주어지면 반드시 거래처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빼먹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분 감점이 아니라 완전히 오답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도대체 이걸 거래처를 넣어줘야 되는 건지 안 넣는 계정 과목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해요. 자, 그때는 꼼수 아닌 꼼수로 이렇게 해주세요. 거래처 뒤에, 계정 과목 뒤에다가 거래처를 닥친 대로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전에 우리 풀어봤던 문제, 우리 회사 현금을 은행에다 집어넣었으니까 보통예금 뒤에다가 국민은행을 넣어주는 건 이해가 됐을 텐데, 자, 현금 뒤에다가 거래처를 국민은행이라고 이런 식으로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무슨 소린고 하니? 거래처를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넣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 건지 안 넣어도 되는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닥친 대로 넣어주세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시험을 보고 나서 채점을 할 때, 사람 일일이 채점을 하는 게 아니라 채점 프로그램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채점 프로그램은 시험 문제에서 출제자가 거래처 이름이 주어졌을 때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코드 번호와 거래처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대로 그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집어넣으면 이제 오답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거래처 이름을 넣지 않아도 되는 곳에다가 거래처를 집어넣었다. 점수를 더 주진 않지만 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래처 넣어줘야 되는지 안 넣어줘야 되는지 헷갈린다. 어떻게 하라고요? 닥친 대로 다 집어넣으세요. 손가락이 0.3초 정도 귀찮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합격을 보장하는 방법이에요. 아무튼 넣어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자, 은행 보통계금 계좌에 입금시키는 거래 예제 문제 하나를 가지고 두 가지 방식으로 입력을 해 보았습니다. 됐죠? 자, 2번 문제. 1월 2일 현금 200만 원을 국민은행 당좌금 계좌에 입금하였다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시험지에다 직접 공개하고 입력까지 분개해 보세요. 입력은 저랑 같이 할 거니까.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어야 돼요. 슬슬 압박을 좀 가해야지. 됐죠? 자, 같이 문제 풀어봅시다. 2번 문제. 자, 대변. 자, 현금 200만 원을 국민은행 당좌금 계좌에 입금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변에 현금이 빠져나가는 건 동일합니다. 금액은 200만 원이고요. 차변에는 보통 예금이 아니라 무슨 예금? 당좌 예금이라고 하는 계정권을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거래처는 어디예요? 국민은행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입력 들어갑니다. 날짜 동일하게 1월 2일자 02. 자, 3차변에 당좌예금 코드번호 몇 번? 102번이라고 했었죠? 거래처는 국민은행이고요.
보시면은 당좌 예입 코드번호 1번 있네요. 당좌 예입. 자, 금액은 200만원. 자, 날짜 2일 대변전표에 뭐 빠져나갔어요? 101 현금 빠져나갔죠?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붕괴를 해 놓고 보니까 아까와 동일하게 붕괴가 한 줄로 끝나면서 전액 현금이 빠져나간 거래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전표로 처리 가능? 출금 전표로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출금 전표로도 입력을 해 볼게요. 날짜 1번 출금 전표. 왜 돈 나갔어요? 뭐 때문에? 당좌 예금 때문에 돈 빠져나갔습니다. 거래처는 국민은행 되겠고요. 자, 당좌 예금 현금 입금 있네요. 코드번호 1번. 자, 금액은 200만원. 이런 식으로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도 무방합니다. 자, 3번 문제 별표시 하나 붙여주시고요. 자, 시간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직접 해보세요. 할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럼 같이 살펴봅시다. 3번 문제. 지금까지 했던 문제하고는 약간 다를 텐데, 자, 국민은행에 당좌금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현금 500만원을 입금하면서,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이 500만원 빠져나갔습니다.
자, 이 금액 중 100만 원은 당좌 개설 보증금으로 설정했대요. 자, 당좌 개설 보증금. 당좌액은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지만 내 마음대로 빼앗을 수 없는 돈을 얘기한다고 했었죠? 이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 이름이 기억나시려나?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처리된다고 했었죠? 그게 100만 원이 되겠고 나머지 400만 원은 내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니까 당좌 예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거래처, 국민은행 양쪽에다가 특정현금과 예금 개정 과목 밑에다가도 넣어주시고요. 당좌 예금에다가도 넣어주시고요. 이렇게요. 자,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분기 입력 들어갑니다. 두 줄짜리인데 날짜 1월 5일 05. 자, 3차변에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F2키 눌러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 특정이라고 쳐보시면 코드 177번으로 해서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는 개정 과목이 나타납니다. 거래처는 국민은행. 그 다음에 적요란에 1번부터 딱히 뭐 특별한 말이 없네요. 자, 그러면 코드 번호 없이 당좌 개설 보증금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금액은 일단 100만원. 날짜 5일. 자, 3차변 전표에 당좌 예금 400만원짜리였었죠? 거래처는 국민은행. 금액은 400만원. 지저분하게 적요가 들러붙으면 스페이스 엔터키 눌러서 지워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했던 거요. 이런 식으로 당좌금 뒤에 당좌개설 보증금이라는 적요가 들러붙었는데 맞지 않죠? 시험에서는 채점 대상은 아니지만 보기에 지저분해 보이면 스페이스 엔터키 눌러서 지워버리면 돼요. 자, 날짜 5일 4 대변 전표에 101 현금 빠져나갔죠? 500만원.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이거 출금 전표로 입력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분계가 반드시 한 줄로 끝나면서 전액 현금 거래일 때만 입금 전표, 출금 전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불가능해요. 3차변 4대변으로 밖에 집어넣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왠지 이번에 또 나올 것 같은데 3월 1일 3월달로 넘어가네요. 당사는 NC백화점에서 상품권을 구입하고 상품권 구입대금 얼마? 6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풀어본 적이 없는 문제라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변, 대변. 자, 대변에 일단 돈 빠져나갔습니다. 현금 얼마? 60만원이 빠져나갔네요. 차변의 문제인데 자, 상품권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차변에 뭐라고 어떤 개정 과목을 사용해야 될까요? 자, 상품권은 회계학에서는 유가증권이 아니다 라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상품권은 유가증권이 아니라 내가 당신 네 회사 물건을 구입하겠습니다 라고 계약금을 지급한 거라서 선급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품권은 선급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사용을 합니다. 자, 거래처는 NC백화점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요.
됐죠? 자, 입력 들어갑니다. 자, 날짜 이번엔 3월달입니다. 3월달 3월 1일로 바꿔보겠습니다. 날짜 3월 1일 01. 자, 구분란에 3차변 계약금을 땡겨받았습니다. 땡겨서 지급했죠? 선급금 잡아주시고요. 자, 거래처 NC백화점이라고 했는데 F2키 눌러서 NC백화점을 조회봤더니 없네요. 자, 그죠? 그러면 원래대로 하자면 K랩 본 화면에 가셔서 신규 거래처 등록칸에 가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대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편해요? 불편해요? 당연히 불편하겠죠. 자, 그래서 분계를 입력하는 도중에 신규 거래처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K랩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오히려 이 방법이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보시면 백화점 이름을 거래처 이름을 입력을 했는데 거래처가 조회된 거 내용 중에 없죠.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신규 등록이란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신규 등록. 그러면 컴퓨터가 거래처 코드 번호를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부여를 하고요. 이렇게 거래처명이 주어져 있고요. 거래처 유형은 3개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문제에서 특별 언급이 없으면 3번 동시를 잡으시면 되겠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거래처 등록을 할 때 거래처에 대한 자료가 주어지면서 거래처 유형까지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실습용이니까 그냥 3번 집어넣을게요. 3번 동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등등 아직은 주어진 게 없으니까 그냥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적요란에 보니까 상품권 구입이라고 하는 내용이 없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연습한 것처럼 코드 번호 없이 상품권 구입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60만원이죠. 60만원 넣어주세요. 자, 날짜 1일 4 대변전표에 뭐 빠져나갔어요? 101 현금 빠져나갔죠?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상품권 구입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분계가 한 줄로 끝나면서 자, 전액 현금 거래에 해당하죠? 무슨 점표로 처리 가능? 출금 점표로 처리 가능합니다. 날짜 1일 출금 점표 코드번호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 왜 돈 나갔어요? 상품권 구입권 때문에, 즉 선급금 개정 과목 때문에 돈이 빠져나갔고요. 거래처는 자, NC백화점 되겠습니다. NC백화점 금액은 60만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어떤 거요? 이거요?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네,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건 거래처 입력을 안 한 걸로 잡히는데 나중에라도 뭐 현금이 어느 거래처에 지출이 됐는지 알고 싶다. 그래서 쓸 때는 이런 방식으로 집어넣어도 무방합니다. 자, 됐죠? 자, 4번 문제 3월 1일자 거기 문제는 4번에 첫 번째 문제는 백화점을 그냥 달랑 구입했다라고만 주어졌는데 두 번째 문제에서는 당사는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목적으로 NC백화점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상품권 구입대금 70만원 현금을 지급하였다. 자, 비용으로 처리하시오라고 문제에서 단서 조항이 제시가 됐네요. 자, 분개해 보세요. 2분 드릴게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게 지금 프린트물이 아직 덜 완성이 돼가지고 앞전 얘기지만 교재를 만들려고 지금 책을 쓰고 있는 중인데 자, 됐죠? 자, 그러면 어쨌든 anyway 상품권을 구입한다고 돈 빠져나갔습니다. 4번이라고 표시된 문제 두 번째 문제인데 자, 대변에 현금 얼마가 빠져나갔어요? 70만원이 빠져나갔네요. 사변의 문제인데 상품권을 사는 시점에는 선급금이 맞을 겁니다. 선급금이. 자, 그런데 이 상품권을 거래처한테 선물로 바로 줬다네요. 그러면 상품권을 선물 받은 쪽에서는 너무 기뻐하겠죠? 자, 거래처를 기쁘게 하는데 지출이 발생했으면 무슨 계적 과목을 사용한다고요? 접대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제가 강의할 때 사용하는 방식인데 한꺼번에 분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분개하려면 그 수십 번 연습을 해야 이제 익숙해지는 상황이고 시험 문제에서 복잡한 케이스로 문제를 꼬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분개 문제를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 안에 연속으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줘야 한 두세 개가 결합을 해서 그러면 쪼각내서 회계 처리한 다음에 자 차변대변에 같은 계족 과목이 오면 보시는 것처럼 차변대변에 같은 계족 과목이 오면 이렇게 까나가는 거고요. 조금 이따 볼 텐데 차변 쪽에 수직 방향으로 같은 계족 과목이 오거나 대변 쪽에 같은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대변 쪽에 같은 계족 과목이 오면 그때는 더하는 거예요. 일단 차대변에 똑같은 계족 과목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퉁치는 겁니다. 상계 처리해서 잔액이 큰 쪽에다가 숫자를 금액을 남겨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최종 답이 이렇게 됩니다. 자, 차변 쪽에 대변 쪽에 현금 빠져나간 거는 당연한 사실이고요. 차변 쪽에 접대비가 남게 돼요. 자, 그런데 접대비. 자, 매출거래처라고 하면 접대비를 800번대로 넣으셔야 됩니다. 원재료 매입처 그러면 500번으로 시작하는 접대비로 넣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접대비를 조금 있다가 바로 조회 볼 텐데 총 4개가 떠요. 500번으로 시작하는 거, 600번으로 시작하는 거, 700번으로 시작하는 거, 800번으로 시작하는 거에서 총 4종류가 뜨는데 500번은 공장에서 발생한 접대비예요. 공장 원재료 제품 제조와 관련해서 발생한 접대비고요. 800번 때는 본사나 매장에서 발생하는 접대비예요. 그래서 참고로 811번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접대비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접대비예요. 됐죠? 자, 그러면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날짜 동일하게 3월 1일로 되어 있네요. 3차변에 거래처한테 선물 줬다고 합니다. 접대비 되겠습니다. 접대비. 보시면 513번 있고 613번, 663번, 713번에서 쭉 뜨는데 우리는 813번 와야 됩니다. 실수했군요. 자, 접대비는 비용 처리이기 때문에 거래처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NC백화점은 헷갈리라고 내놓은 함정이고요. 적여도 굳이 입력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상품권 구입대금은 얼마? 70만원. 날짜 1일 4 대변전표에 101 현금 빠져나가겠죠? 자, 상품권 구입 70만원 빠져나갔습니다. 자, 이거 무슨 전표로 처리 가능할까요?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붕괴가 한 줄로 끝났죠? 813번으로 나와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붕괴가 한 줄로 끝났습니다. 최종 붕괴가. 무슨 전표로 처리 가능? 그렇죠. 출금 전표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날짜 1일 출금 전표는 1번 출금 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돈 빠져나갔어요? 접대비 813번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접대비 때문에 현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금액은 70만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됐죠? 참고로 이 속도로 시험 문제 풀었다가는 반절도 못 풀 거예요. 지금 문제 풀고 있는 속도에 최소한 3배 이상 되는 속도로 풀어야 되는데 그렇다 치고 나중에 다 익숙해질 거예요. 자, 4번 문제. 4번 문제 세 번째죠. 3월 1일 당사는 관리부 직원에게 관리부 동그라미 자, 몇 번대? 800번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라든지 관리 이런 거하고 상관 있으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관리부 직원에게 선물할 목적으로 NC백화점에서 상품권을 구입했답니다. 상품권 구입대금 80만원을 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이제 한번 회계 처리해 보세요. 공개해 보세요. 2분 드릴게요. 힌트를 드리자면 아까 풀어본 문제하고 거의 유사한데 차별의 계정 과목만 바뀌어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했어 봐요. 하버드 대학교 가고도 남았지. 그죠? 괜찮아요. 하버드 대학교 애들도 회계학을 싫어하더라. 학교 있었을 때 교환학생으로 와가지고서 잠깐 동안 뭐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걔네들도 회계학이라면은 넌덜머리를 해요.
자, 됐죠? 자, 그럼 봅시다. 4번 문제 세 번째 거. 자, 상품권을 구입하느라고 현금이 빠져나갔습니다. 대변에 현금 80만원이 빠져나갔고요. 차변에 이 상품권을 받아든 직원은 너무 기뻐하겠죠? 뭐예요? 복리 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되겠는데 역시 800번대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복리 후생비가 811번이에요. 깜빡했는데 착각을 했는데 811번 복리 후생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해당하는 비용 계정 과목 되겠습니다. 됐죠? 입력 들어갑니다. 자, 이제 출금전표는 사용할 줄 아실 테니까 3차변 4대변만 넣을게요.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전액 현금 거래인 경우는 거의 나오지도 않고 전액 현금 거래로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3차변 4대변도 정답 처리해주고 출금전표도 정답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한데 익숙하실 대로 넣으시면 되겠는데 개인적으로는 3차변 4대변이 더 나을 거예요. 실무에서도 다 이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3월 1일자 01 3차반에 직원에게 상품권을 선물했습니다. 복리 후생비 되겠고요. 811번. 자, 금액은 80만원 되겠습니다. 80만원. 날짜 1일 4 대변전표에 101 현금 빠져나갔죠. 80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특별할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1월 19일 통일전자단 외상매입금 550만원 중, 자, 200만원 현금으로 상환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회계 처리 한번 해보세요. 한 시간 동안 5문제 풀었어요.
자, 됐죠? 자, 그럼 같이 풀어봅시다. 자, 이 문제요. 통일전자로부터 우리 회사가 물건을 원자재를 뭐 외상으로 사온 적이 있는가 봐요. 유통업체일 때는 상품을 외상으로 사오고 제조업체일 때는 원재료를 외상으로 사오게 되는데 그때 외상 매입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시험 문제상 중소 제조업체로 나오니까 자,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한 시점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원재료 외상으로 매입을 했는데 500에 50만원 외상으로 매입을 했었나 봅니다. 그러면 내일 연습할 분계가 이제 이건데요. 물건을 외상으로 사오면서 세금 계산서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변에는 일단 원재료가 500만원어치 들어올 거고요. 자산의 증가. 차변에 부가가치세 대 급금이 50만원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는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외상 매입금, 부채의 증가 550만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이제 이건데 외상 대금 550만원 중에서 얼마? 20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1번 문제는 원재를 외상으로 매입하면서 550만원 500에 50 부가세 별도로 표시된 세금 계산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매입 전표에다가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래들이에요. 매입 전표에다가. 근데 지금 외상대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는 건 금융거래죠. 물건이 왔다 갔다 한 건 없고 빚만 갚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금융거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금융거래는 일반 전표에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일반 전표에다가. 자, 그러면 자변, 대변. 자, 대변에 돈 빠져나가겠죠? 현금 얼마? 200만원이 빠져 나가고요. 차변에는 빚 갚았죠? 부채 감소, 외상, 매입금 200만원 이렇게 될 텐데 자, 거래처, 통일, 산업전자를 반드시 넣어줘야 되겠죠? 통일전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구한 답은 지금 이거예요. 이 문제에서 요구한 답은 이겁니다. 자, 공개됐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들어갑니다. 자, 날짜 19일로 주어져 있네요. 19일. 자, 3차변에 빚 갚았습니다. 외상 매입금. 코드번호 251번입니다. 외상 매입금은. 어디에다 빚을 갚았는지 거래처를 걸어줘야 되겠죠? 주식회사 통일 전자를 조회받는데 없네요. 신규 등록하시고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니까 거래처 유형은 3번 동시로 잡아주세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얼마 갚았어요? 200만원이죠. 날짜 19일 자 대변 전표에 101 현금 빠져나갔습니다. 통일전자 거래처 굳이 안 넣어줘도 됩니다. 만약 이 문제를 풀면서 현금에 대한 거래처를
줘야 되는 건지 안 넣어줘도 되는 건지 헷갈린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닥치는 대로 다 집어넣기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채 상환을 현금으로 한 거래 내역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날짜를 안 집어넣으시면 그런 집어넣어줘요. 자, 다 됐죠? 예, 쉬었다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